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그 대부분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그 집합 건물에서는 제발 여러분들 분파를 만들지 말고 좀 안 싸웠으면 하는 부분인데, 연락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분파를 만드셔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그 집합 건물에서 그 공용 부분은 우리가 총유물이기 때문에 이 총유물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이라도 개인 구분 소유자 누구라도 있죠. 이렇게 공용 부분을 무단훼손한 경우에는 방해 배제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체 지팡이라든지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나왔었는데, 이번에 관리단에서 이번에 그 소송을 한 부분에서 보면 공용 부분의 무단훼손으로 인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례가 이번 대법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구분 소유자 분들이든 관리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 잘 하시겠지만 가장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서 해야 될 부분은 공용 부분에 대한 무단 훼손은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공용인 부분과 전용인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건축물 대장에 보면 여러분 전용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도를 무단으로 그 훼손을 해서 여러분들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곳에서 싸우고 하는데, 웬만하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전용 부분만 사용해야 되고요. 필수적으로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보면 여기 집합 건물에서는 계신 분들이 이기심이 굉장히 많이 발동하다 보니까 자기만 좀 더 잘 되려고 하다 보면 남은 뭐 잘 되든 못 되든 나만 좀 누구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인이라든지 심지어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또 그렇게 공용 부분을 무단훼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은 모범을 당연히 보여야 되는 부분이고, 소유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용 부분은 절대 무단훼손은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공용 부분에 한해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던 총유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면 그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게 됐을 때 오히려 안 지킨 사람이 이득이 가게 됐을 때는 억울하잖아요. 그 지킨 사람 자체가. 그렇게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용 부분은 무단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보듯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철거나 대체 집행, 강제, 간접 강제 이런 거는 당연하게 가능할 뿐더러 부당 이득 반환 청구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하고 했다면 그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까지도 과거에 자기가 거기에 에서 공용 무단 훼손을 해서 있죠. 사용했을 때부터 해서 임대료를 갖다가 임대료 정도의 부당 이득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꼭 여러분들 아셔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철거를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받을 뿐더러 죄송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시행사가 뭐가 어땠다든지 그 팔아먹기 위해서 그걸 하도 된다든지 그 복도를 갖다가 사용하겠다든지 이런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비상식적인 겁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번에 그 판례를 제가 동영상 아래에 드릴 테니까 그 사이트를 연결시키시면 여러분들 이번 판례가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그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오시던데 그 뭐냐 하면 그 통장 부분입니다. 왜 통장을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 통장이죠. 개인의 통장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걸 좀 따지시고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으십니다. 그 따지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에 있는 그 단체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걸 알려주셔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회계 처리가 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단체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다만 여러분들 이번에 있었던 그, 그 위안부 할머니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기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의 명으로 반드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개인 통장으로 된 부분은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명의를 갖다가 그 도용을 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여당, 야당의 한쪽에 너무 이렇게 여당을 여러분들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있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야당이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잘못됐다 하셔야 되고, 또 야당이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있죠. 좀 공정하게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도 많이 오시던데 반드시 비법인 사단에 있는 단체명으로 들어가야 되고 회계 부분은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떳떳한데 왜 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보여줘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는 늘 이렇게 자주 연락이 오시는데 이렇게 꼭 보면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제주도부터 해서 부산, 저기 여수 쪽, 전라도 쪽, 남해 쪽, 그리고 저기 동해 이쪽으로 가서 그쪽 부분, 그리고 춘천 그쪽으로 넘어가서 또 저기 경기도, 인천 이런 쪽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수익형 호텔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형 호텔에서는 여러분들 관리단을 만드는 부분은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관리단을 만드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유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단 만드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몇 군데 이렇게 찢어지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팔을 만들어 가지고
A라는 운영사, B라는 운영사, C라는 운영사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여러분들 호텔에 호실을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투자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목적은 모든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 소유자분들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운영을 하는 관계에서 있죠. 서로가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런데 이게 자꾸 찢어지는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찢어지는 그 모습들을 분파를 되고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느냐 하면 그 실제 현장에서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그 A라는 운영사와 B라는 운영사 이렇게 있다면 A라는 운영사 쪽에의 어떤 리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유자분들의. 그러면서 원래 시행사 쪽에서 처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사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행사 쪽에서는. 물론 시행사에서 운영사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아니고 시행사에서 그냥 소유자 여러분들이 운영사를 만들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무튼 그 시행사 쪽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 잘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있죠. 그, 그 새롭게 이제 운영사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법리적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시행사 부분에 있는 그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런 거를 왜 안 보여주냐부터 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근데 시행사 쪽에는 또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급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안 적었으면 안 보여줘야 되는, 원래 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왜 안 보여주냐부터 따지지 않고, 막 이렇게 억지 논리를 좀 펼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면서,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약간 얼버무리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 여러분들 깰 수도 있죠. 그 운영사나 시행사 부분에 충분하게 의논을 나누어서 협의를 해서 있죠. 그분들의 또 사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계약 관계를 맺을 때 그분들의 그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운영사나 시행사도 제대로 그 시행사 같은 경우 제대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빨리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운영사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의 수익도 얻으면서 여기 소유자분들한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에 약점을 둬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잡아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그 과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를 공사를 하는 경우도 보면은 그 공사가 있죠. 그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사든 운영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비용으로도 떨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그 인테리어 공사했던 이 부분을 너희들 그 법인은 왜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했냐라는 거죠. 비용으로 왜 이렇게 항목을 넣지 않고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 그 운영사가 잘못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시면서 이렇게 막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그분들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도저히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될 때 안 해서 있죠. 완전히 이거는 사기를 친다든지 계약서 내용대로 안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막심한 경우에 한해서 있죠. 어,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법적으로 절차를 맞춰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었을 때는 서로 간에 도움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관리단을 만드는 부분 있죠. 누가 하도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시고 2년 뒤에는 다만 2년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관리인가 관리위원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또 다른 그 사업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인가 관리위원들께서도.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 다른 분들이 또 하시고, 물론 다른 분들이 하시다가 뭐가 비리가 생기든 뭐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떠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초창기부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적어서 있죠. 여러분들 인가관리위원들께서는 본인들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셔야죠. 그 관리단의 재산의 훼손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너무 비리가 너무 많다. 라고 했을 때는 협의를 하다 도저히 안 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뭘 말만 떠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그 소유주 여러분들께서도 있죠. 여러분들의 소유주나 여기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 여기 집합 건물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정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에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법인 사단에 있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 관리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공용 부분에 각종 잡수입들, 주차 수익이라든지 각종 수익들이 들어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관리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도 많으면은 줄여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잡수입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관리비를 전체를 탕감할 수 있도록 잡수입들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탕감시키고 이런 쪽에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리비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그 전국적으로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어떤 비법인 사단 통장으로 관리단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 개인 그 관리 업체들의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오고, 게다가 각종 잡수익들은 그런 개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에서 다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이런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은 음, 그 어떤 경찰이라든지 뭐 어떤 구청이라든지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고발을 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그건 고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집합 건물 같은 게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사기라든지 배임이라든지 횡령 같은 경우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한 그 이야기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있죠. 우선은 좀 소유자분들 똘똘 뭉치시고 임차인 분들도 같이 소유자와 임차인 여러분들이 주인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고, 특히 호텔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니, 운영사가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관리단을 만들어서 건물 보존 관리만 잘하면 되고요. 운영사는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운영사를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두세 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 운영을 잘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되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은 관리단 그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단에서는 항상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건물 보존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않습니까? 운영사는 운영을 잘하면 되는 거고 호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그 관리단과 운영사가 한 운영사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여지면서 새로운 운영사가 들어왔을 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사태를 만든다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정치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를 오늘은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법률에 딱 정해지는 지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단을 준비할 때에 준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또 많이 받고 이런 그런 게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봉사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각 사람들은 각주를 하지만, 각주를 하더라도 봉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관리단이 다 되고 나면 각 비용들은 관리단 집회에서 거기에 대한 소유자, 입점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지금까지 각주된 비용한 나온 것들은 그거를 이제 잡수입이나 이런 걸 들어온 것으로 나중에 그 집회에서 의결이 다 되면 그러면 그 집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회계 처리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준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단이 조직되고 나서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 그렇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또는 뭐 각종 위원회들 있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부자 대표회도 마찬가지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연임을 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럴 텐데 그 저도 그럴 텐데 저는 이렇게 바쁘니까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봉사로 하는 건데 그리고 특히 봉사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 그때 관리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저 초창기부터 그 우리는 그 어떤 그 위원회 뭐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뭐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은 봉사 정신이 좀 철저한 거죠. 나중에 이제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일부를 뭐 20만 원이나 이렇게 받는 거 참석료 뭐 5만 원, 3만 원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있죠. 개인의 사사로운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들 그 자기 업에 좀 바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만 전체 건물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위원들도 그렇고 다들 새로운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분들이 하셔가지고 잘 하시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보시고 또 관리업체도 그렇고요. 그 용역 업체들은 계속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요. 한 비슷하다면 두세 군데 다시 바꾸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새로운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만 또 뽑히면 2년 뒤에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물갈이 할 거 있었으면 물갈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있죠. 그 싸우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주와 여러분들의 입점주분들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주인이지 여러분들 시행사라든지 운영사라든지 각종 관리 업체들, 용역 업체들, 그 용역 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있죠. 그거는 별개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싸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여러분들이 안 싸우려고 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권이 있잖아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권이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 관리단에 있는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하고, 문자 발송하고, 누가 뭐가 어떻다느니, 뭐가 저떻다느니 하면서 이간질 시키고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보십시오. 그 용역 업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짓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본질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별 어려움 없이 잘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할게요.